이제 우리는 포드에서 파트너십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훨씬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374.32를 보여주었고요. 오늘 1.02%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 테슬라의 주가는 연속 하락을 기록 중이고 최근에도 마이너스 5%, 3%, 1.6%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이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하향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아마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제 주식을 팔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것 같은데요. 이 최근 댓글에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의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6.49%를 보여주고 있고요. 한 달 동안에는 마이너스 8.94%, 6개월 동안에는 86.56%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7.31%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지난 6개월 동안 86%라는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한동안은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많은 오늘의 테슬라 뉴스 구독자님들이 테슬라가 전고점을 넘으며 새로운 전고점인 488달러를 찍었을 때 이게 고점인 것을 알고 매도를 했었어야 한다며 후회하시는 댓글도 남겨주시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새로운 고가의 기록을 세웠을 때 딱 맞춰서 팔고 또 테슬라가 많이 떨어졌을 때 딱 맞춰서 샀으면 지금 큰 수익을 보고 또 계좌를 보면서 행복했을 텐데 이 조금 욕심을 부리다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예상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신이 던지는 주사위가 어떤 수를 보여줄지 최대한 기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주가를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결심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 처음 몇 번은 잘 맞추더라도 장기적으로 한 번만 실패하면 큰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프로가 아니라면 도전하지 않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라리 언젠가 한 번 나올 수 있는 높은 수를 기다리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일반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그것을 장기 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지 않고 함께 같이 가는 방법인데요. 이런 지루하고 힘든 여정에서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최소한의 가이드북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모험가들의 완주를 돕기 위한 채널로 모든 구독자님들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눈여겨본 기업은 미국의 자동차 기업인 포드고요. 이 광고를 보면 알 수 있듯 포드에서는 48년 동안 미국에서 최고의 트럭 판매 기록을 지키고 있는 철옹성 같은 존재입니다. 이 재미있게도 앞으로 포드에서 어쩌면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 포드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테슬라로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 포드는 4분기 어닝을 발표하면서 2024년에 대한 결과를 마무리했는데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 포드의 어닝을 자세히 다룰 것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우선 포드의 어닝 결과는 월가에서 예상하고 있던 실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발표했고 EPS와 레비뉴에서 모두 다 월가의 예상보다 좋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포드의 파이낸셜 결과를 살펴봐도 이 4분기의 레비뉴가 5%나 올랐고 또 자동차 마진도 오르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포드의 내연기관차 부분인 포드 블루와 포드의 상업차 부분인 포드 프로가 각각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지만 이 문제는 포드의 전기차 마진이 4분기에 무려 마이너스 98.1%를 기록하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고 있고 2024년 전체적인 사업의 결과를 한번 종합해보면 2024년 포드의 전기차 사업은 무려 마이너스 131.8% 마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전기차 한 대를 팔 때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입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포드의 전기차 문제를 과연 월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매우 짧은 월가의 평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포드의 4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GM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선거 이후 1월에 반영될 것으로 보였던 수요가 12월로 당겨진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25년 가이던스는 말씀하신 대로 다소 부진했고
시장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worse than what folks were expecting.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일부는 포드 고유의 문제인데 2개의 공장을 새롭게 가동하면서 초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EV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문제는 EV가 아직 수익성이 없다는 점이죠.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손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포드의 일반적인 이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포드의 프로 사업에도 미치고 있기에 큰 문제입니다. EVs there as well. 자, 짧은 영상을 봤는데 이 포드의 전기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포드에게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문제는 포드가 전기차에서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것이고 이 전기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오히려 포드의 손실이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진 마이너스 131%의 상황에서는 판매가 늘어나는 일이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2024년 포드가 판 전기차 수는 현재 10만 5천 대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2024년 전기차 부분의 사업의 손해가 마이너스 5.1 빌리언으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해서 2024년 전기차 한 대당 얼마의 손해가 있었는지를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4만 8천 달러의 손해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2025년에 이런 손해가 감소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이 포드가 예상하고 있는 2025년의 가이던스를 한번 보게 된다면 2024년 5.1 빌리언 달러의 손해 이후 손실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 2025년에는 전기차 사업에서 오히려 손해가 더 커질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포드의 CEO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포드의 CEO는 이번 어닝콜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포드의 CEO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영문 음성과 한글 자막의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으며 회원에 가입하시면 시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시청하려고 하고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우리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레벨 3가 코앞에 다가왔어요. 현재 블루 크루즈는 3억 마일 이상 주행을 기록했습니다. 고객들은 여전히 비용을 지불하고 있죠. 참고로 가격을 인하하긴 했습니다. 어느 정도 상품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큰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또한 우리 회사의 역량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포드와 함께 온 아르고 출신 엔지니어들이 뛰어난 레벨 2 및 레벨 3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는 최고의 성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출시하지 않을 수도 있고 모든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블루 크루즈를 보세요. 블루 크루즈는 여전히 레벨 2 시스템 중 최고의 운영체제로 소비자 어워드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제 레벨 3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고속도로 주행에서 전방 주시를 안 해도 되는 거대한 도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내부 역량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술만 고집하는 순진한 낙관주의자가 아닙니다. 다른 회사의 시스템도 검토할 것이며 레벨 4개인 자율주행이 언젠가 흥미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레벨 4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기술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몇 가지 발표를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전략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가? 아니면 자체 팀을 유지하며 레벨 4개인 자율주행을 개발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르고에서 내렸던 결정처럼 우리는 신중하고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입니다. 시장 규모에 현혹되지 않고 현실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를 통해 좋은 위치를 선점할 것입니다. 전 세미와 더그의 기술적 역량에 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FSD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며 레벨 4가 대중화되면서 웨이모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포드에서 파트너십을 결정해야 하는 시간이 훨씬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현재 포드에서는 자체적으로 레벨 2 및 레벨 3의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하며 자체적으로 만든 포드의 자율주행 성능이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포드의 CEO가 말하고 있는 기술은 바로 포드의 블루 크루즈 기능으로서 블루존이라고 부르는 길에 들어서게 된다면 그 길에서만 핸들에서 손을 뗀다든지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비슷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 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이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이 문제이고 두 번째 문제는 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65의 가격을 지불해야 하며 1년에는 약
$650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테슬라에서는 무료인 오토파일럿이 포드에서는 1년에 큰 돈을 내야 하고 갈 수 있는 길도 많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이 놀랍게도 포드의 고객들은 기꺼이 돈을 내고서라도 블루 크루즈를 사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드 역시 자율주행에 신경을 쓰려고 하지만 이 블루 크루즈는 레벨 2 시스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레벨 3와 레벨 4를 위해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을 것인지 고민 중이라는 말을 어닝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포드에서는 레벨 2 블루 크루즈를 개발한 것처럼 자체적으로 레벨 4를 만들어 볼지 아니면 파트너십을 통해서 다른 회사의 기술을 사용할지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이 대화를 들으면 자신은 순진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며 다른 회사의 기술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해석하면 포드에서 자체적으로 레벨 3와 레벨 4의 자율주행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내린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드가 파트너십을 맺을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 흔적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것은 현재 포드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검증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더그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더그 필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테슬라에서 시니어 바이스 프레지던트 엔지니어링으로 5년간 근무를 했고 이후 애플에 넘어가서 애플카 프로젝트를 3년간 도왔고 애플카가 실패한 후에는 현재 포드와 일하고 있는데 이분이 포드를 위해서 자율주행의 기술을 검증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테슬라의 FSD를 더 잘 이해하고 선택하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자, 포드에서는 레벨 4 자율주행의 파트너로서 검증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FSD를 사용하는 테슬라와 라이다를 사용하는 웨이모를 두고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데요. 만약 포드가 웨이모의 라이다 기반 자율주행을 선택해 앞으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한다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차의 가격으로서 웨이모에서는 현재 미화 10만 달러가 넘어가는 차량의 가격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화로는 약 1억 4천만 원이 들어가는 이 차량의 가격이 비싼 이유는 바로 라이다 장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렇게 차량의 한 대 가격이 비싸게 된다면 포드에서는 선택하기 힘들어 보이며 웨이모는 확장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아무래도 선택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확장이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이 어디인지를 보게 된다면 결국 테슬라의 FSD밖에 안 남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포드의 파트너십 발표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발표의 날짜가 언제가 될지가 가장 큰 관심이 가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날이 언제쯤 될지 한번 추측을 해보면요. 우선 2024년 4분기에 있었던 테슬라의 어닝콜을 다시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Q&A 시간에서 테슬라 투자자가 투표한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고 테슬라의 IR 담당자는 테슬라 라이센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하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현재 많은 회사들이 자신의 회사에 FSD 라이센스를 가지는 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아무리 관심이 있다고 해도 우선 자율주행차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살펴보고 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테슬라 엔지니어들만 귀찮게 만들 것이다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자, 이번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의 발언을 보게 된다면 라이센스를 그냥 해달라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조건이 붙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데요. 이 해달라는 아무 기업이나 발표하게 되면 어쩌면 바로 테슬라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건 없이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FSD 라이센스에 조건을 다는 이유는 어쩌면 FSD가 곧 완성될 수도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완성에 점점 다가갈수록 테슬라가 오히려 선택하는 회사만이 테슬라의 FSD 라이센스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조건인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테슬라의 FSD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라는 이 두 가지 단서를 놓고 볼 때 자연스럽게 포드가 생각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포드에서는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전 표준을 가장 먼저 바꿨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게 된다면 어쩌면 테슬라의 FSD 라이센스도 가장 먼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언제쯤 FSD 라이센스 관련 발표가 나올지가 궁금한데 테슬라의 어닝콜에서의 그 답변을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 엔지니어들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테슬라의 FSD가 미국 전역에서 자율주행을 확실히 가능할 때 다른 기업과 그때쯤 라이센스를 논의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한번 해석해보면 테슬라가 2025년 6월 로보택시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자율주행이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025년 6월에서 12월 사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2025년 하반기에 라이센스 관련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발표한 이후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FSD가 없는 차량은 앞으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회사가 죽는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인지하고 큰 관심을 보일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어느 때보다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시작하는 2025년 6월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날 이후 앞으로 FSD의 라이센스 판매까지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눈여겨봐야 될 것만 같습니다. 자, 2025년은 모델 Q와 로보택시의 출시, 또 FSD 라이센스까지 많은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에서는 앞으로도 관련된 소식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